72세의 나이에 본명이 조방헌인 태진아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아내 이옥형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1953년 5월 17일 대한민국 보은군 탄부면에서 태어난 태진아는 푸른 언덕의 추억과 내 마음 급행 열차와 같은 노래로 수백만 명의 청중에게 전통 음악 장르를 선보인 한국의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입니다. 5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진 그는 음악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KBS 라디오 2의 태진아 쇼쇼쇼의 인기 라디오 진행자이자 KBS 1TV의 골든 올디스의 정규 출연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깊은 고통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도전 없이는 지속되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찬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진아의 가장 큰 슬픔, 비극적인 최후, 그의 업적, 그리고 이옥형에 대한 사랑은 그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잊지 못할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진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아내 이옥형을 치매로 서서히 잃어가는 것과 그녀가 정신적으로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던 무력감이었습니다. 1981년 결혼한 태진아와 옥형은 서로의 본명조차 몰랐던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며 든든한 부부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의 진실을 담은 유쾌하면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경 옥형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2023년 아들 이루와 관련된 법정 소송을 통해 그녀의 병세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병으로 옥형은 가족, 태진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중한 기억마저 점차 잊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옥형을 가장 큰 힘으로 여겼던 태진에게 아내가 기억을 잃는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태진아는 2024년 테나시아와의 드문 인터뷰에서 옥형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잠시라도 자신을 알아보길 바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옥형이 자신을 조방헌이라고 애정 어린 어조로 불렀지만 이제는 공허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낯선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활동 초기 공연과 라디오 방송으로 바빴던 시절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동안 옥형을 홀로 두고 가족, 특히 아들 이루를 돌보게 한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서울에서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옥형이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명성이 잃어버린 순간을 보상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태진아의 가장 큰 슬픔은 가수 겸 배우인 아들, 이루, 본명 조성현와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의 부자 관계는 특히 이루가 2023년 음주운전 스캔들에 휘말려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 후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평소 엄격했던 태진아는 아들이 대중의 압력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실망감과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읽고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옥형을 잃은 상실감은 태진아를 가벼운 우울증에 빠지게 했고 그는 항상 특유의 미소로 관객에게 이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의 커리어에 대한 압박감 또한 그의 가장 큰 슬픔에 한몫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가 대중적이지 않았던 시절, 트로트 가수로 활동했던 태진아는 1990년대와 1800년대의 의심과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 전통적이고 현대 음악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작진에게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작은 공연에서 관객들에게 무시당하고 난 후 그는 빌린 방에 홀로 앉아 울면서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태진에게 가장 큰 슬픔은 아내의 기억 상실, 아들과의 스트레스라는 개인적인 상실과 더불어 치열한 음악계에서 이름을 알리려는 압박감입니다. 태진아의 비극적인 최후는 이 이야기에서는 가정된 이야기지만
2025년 5월 20일 72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채 서울 자택에서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수년간 돌보고 커리어의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태진아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불면증, 두통, 피로에 시달렸지만 청중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해 공연 일정과 라디오 방송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망 전날 밤, 그는 태진아 쇼쇼쇼의 새 에피소드를 녹화하며 옥형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옥형은 제 삶의 빛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다시 한번 그녀를 위해 노래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의 이 말은 그의 죽음 이후 청중들을 눈물 흘리게 한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태진아의 죽음은 한국 가요계와 전 세계 청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2025년 5월 25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미자, 남진 등 동료 가수들과 관객, 그리고 트로트계 사람들까지 수천 명의 인파가 운집하며 거행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루 씨는 추도사를 낭독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음악과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저를 위해, 그리고 관객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시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옥형 씨도 장례식에 참석하여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관을 옮겼습니다. 관을 바라보던 옥형 씨가 실수로 방헌이라고 외치자 이루 씨와 주변 사람들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관객들은 장례식장 밖에 줄을 서서 태진아, 노래 고마워 라고 적힌 팻말과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진아 씨의 아픔에 공감했습니다. 동료 트로트 가수 장윤정은 태진아는 관객 앞에서는 늘 웃던 사람이었는데 오기형 때문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오기형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노래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의 슬픔을 표현하며 보은에서의 힘겨운 시절부터 전성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게시물이 수천 개에 달했습니다. 한 팬은 태진아는 음악을 통해 웃음과 눈물을 선사했습니다.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니 눈물이 납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태진아의 비극적인 최후는 전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삶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태진아의 업적은 한때 간과되었던 트로트 음악에 대한 그의 끈기와 열정을 증명합니다. 트로트는 그와 그의 동료들의 노력으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1973년 내 마음 급행 열차로 데뷔한 태진아는 트로트의 명곡이 된 푸른 언덕의 추억으로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1975년 발매된 그의 데뷔 앨범은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MBC 가요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옥경, 가지마, 사랑은 일방통행 등 다양한 히트곡을 발표하며 모든 연령대의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태진아는 깊은 목소리와 친근한 무대 매너로 서울에서 소도시까지 트로트를 큰 무대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라디오 진행자 활동이었습니다. 2002년부터 그는 KBS 라디오 2에서 태진아 쇼쇼쇼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수백만 명의 청취자를 확보하며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젊은 재능을 소개하고 트로트 이야기를 공유하며 실제 일화를 통해 청취자와 소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 KBS 연예대상에서 라디오 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라디오 프로그램 상을 수상했습니다. 태진아는 또한 KBS 1TV의 골든 올디스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여 명곡을 부르고 자신의 음악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차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태진아는 또한 트로트를 국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일본, 미국, 호주에서 콘서트를 열어 한국 음악을 재외 동포들에게 알렸습니다. 2005년에는 뉴욕 카네기 홀에서 공연했는데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는 드문 이정표였습니다.
그는 또한 일본 가수 이츠키 히로시를 비롯한 해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트로트 곡의 이중 언어 버전을 제작하며 트로트 장르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2018년에는 음악과 문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최고 훈장 중 하나인 화관 문화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태진아의 가장 큰 업적은 스스로 말했듯이 청중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태진아 쇼쇼쇼에서 칭호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청중들이 몇 분이라도 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웃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 지원에도 힘쓰며 노인과 불우아동을 돕는 자선단체에 수십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노래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낙관주의, 헌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태진아와 이옥형의 사랑과 결혼은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시련과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1970년대 후반 태진아가 커리어를 쌓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에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던 옥형은 아직 스타는 아니었지만 그의 성실함과 열정에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교제 후 1981년 결혼했습니다. 서로의 본명을 몰랐던 이야기, 즉 태진아는 이옥형을 옥경이라고, 이옥형은 자신을 태진아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는 가족에게 재미있는 일화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미국에서 시어머니와 단칸방에서 살면서 순탄치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는 두 사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초창기 태진아와 옥형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바쁜 공연 일정으로 인해 태진아는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옥형은 이루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옥형이 외로울 때가 있었다고 고백했고 옥형이 그저 집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의 가장 큰 슬픔은 1990년대 태진아가 젊은 여성 가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였습니다.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태진아는 아내를 가십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